너는 일제시대를 비판하니? 좋아. 그렇다면 잠깐만 이 이야기를 들어봐. 이건 일본을 두둔하려는 얘기도 아니고 조선을 깎아내리려는 얘기도 아니야.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온 현실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 현실은 우리가 배운 역사보다 훨씬 잔인해. 조선 후기 정조 이후 순조 때부터 시작이었을까. 그 시대를 살다간 백성들의 삶은 지옥이었어. 가난했다는 말로는 전혀 설명이 안 돼. 굶주림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었고 인간 존엄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 흉년이 들면 사람이 죽었고 겨울이 오면 마을이 사라졌어. 전쟁이 나서도 아니고 화재가 나서도 아니야. 그냥 굶어서 사라졌어. 얼어붙고 곡식은 없는데 나라에 갖다 바치는 세금은 오히려 더 늘었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걷어갔고 못 내면 맞았고 그래도 못 내면 집이 털렸어. 그리고 그 다음엔 사람이 사라졌어. 이건 실제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야기야. 지방 수령의 보고와 실록에는 굶주림 끝에 이웃의 시체를 끌어다 솥에 넣고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 아이부터 죽였다는 기록도 있어. 울음소리가 기력을 빼앗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 순간 사람들은 인간도 짐승도 아니었어. 그냥 살아남으려는 존재였어. 국가는 없었고 보호는 없었고 백성은 완전히 버려져 있었어. 안동 김씨 세도 정치 100년 동안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어. 권력은 몇몇 가문이 사유화했고 관직은 노골적으로 돈으로 사고 팔았어. 수령 자리는 경매처럼 돌아갔고 그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하나였어. 백성의 피를 짜내는 거야. 판국은 빚이었고 군포는 족쇄였고 세금에는 기준이 없었어. 법은 있었지만 백성을 위한 법은 아니었어. 지배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야. 양반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됐어. 그 10%를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 90%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 노비가 아니어도 노비처럼 살았고 이동은 통제됐고 질문은 처벌의 이유였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없었고 버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어. 그럼 왕은 뭐 했을까? 나라의 주인은 분명 왕이었어. 하지만 왕은 끝내 결단하지 못했어. 개혁의 기회가 와도 미뤘고 책임져야 할 순간마다 한 발 물러섰어. 백성의 절규가 폭발했을 때조차 그걸 개혁의 신호로 읽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진압했어. 나라를 살릴 선택보다 왕실을 지킬 선택을 먼저 했어. 왕비와 그 일족도 다르지 않았어. 외척 권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고 관직을 장악했고 재정을 움켜쥐었어. 권력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외세를 불렀고 그때마다 조선의 자율성은 더 무너졌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윗자리에 앉은 놈들은 자기들만 살 궁리를 했어. 굶어 죽는 백성? 그들에게 백성은 그저 개, 돼지 따위의 가축 정도였어.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못했지. 이쯤 되면 뭔지 알겠지.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이미 백성을 버린 상태였다는 거야. 주권을 빼앗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잃은 나라였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이미 권력이 아니고 백성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왔어. 우리는 이 시기를 침략과 악이라는 말로만 배웠어. 틀린 말은 아니야. 분명 침략이었고 수탈이었고 차별이었어. 하지만 그 단어들만으로 그 시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 일제가 들어오면서 토지는 조사됐고 기록됐어.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야. 잔인한 제도였어.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기준이 생겼어. 조선 후기에는 양반나리의 기분이 법이었지만 이제는 문서가 남았고 숫자가 남았어. 얼마를 빼앗기는지 어떻게 빼앗기는지를 알 수 있었어. 철도가 깔리고 공장이 생기고 항만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갔어. 분명 일제의 착취는 존재했고 차별은 노골적이었어. 그렇지만 전처럼 굶어 죽지는 않았어. 삶은 여전히 고통이었지만 이웃의 시체를 삶아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이동한 거야. 이 차이를 말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매우 불편해하지. 우리는 늘 일제를 절대악이라고만 교육받아 왔거든. 그런데 과연 그래? 일제는 절대악보다는 필요악이라고 봐야 해. 우리에겐 분명 치욕의 역사이고 악행을 저지른 국가임은 자명하지만 이는 필요한 악이었어. 일제 덕분에 썩어 문드러진 조선이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말이야. 나라는 빼앗겼지만 경제는 성장했고 곡물 생산량은 늘었고 평균 수명도 길어졌어. 10%도 안 되는 양반을 제외한 90% 이상의 일반 백성들 삶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을. 이미 우리가 깨닫고도 남아야 할 역사의 민낯을 왜 이 같은 생각에 대하여 우리 교육은
이토록 금기시해 왔을까? 우리는 외부의 악에게만 분노하도록 배웠어. 내부에서 백성을 짐승으로 만든 권력에는 분노하지 않도록 배웠어. 조선 후기 지배층과 무능한 왕권은 항상 면죄부를 받았어. 사람을 굶겨 죽인 체제를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말로 덮는 순간 우리는 다시 속는 거야. 역사는 동화가 아니야. 악은 멀리 있지 않아. 가장 가까운 권력에 가장 잔인할 수 있어. 조선 후기 백성들은 그걸 몸으로 겪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오래 외면해 왔어.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정상이고 분노가 차오른다면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정말 다를까?